다리오 아모데이가 미국 국방부하고 지금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법정 싸움 핵심은 뭐냐면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이제 지정을 한 건데. 맞아요. 그거는 결국 중국 기업 이런 데나 원래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파산하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있네요. 미국 정부가 엔트로픽을 국영화할 수도 있죠. 그냥 솔직히 가장 높은 확률은 그 엔트로픽이 고개 숙이고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은 알아서 쓰세요. 알아서 이렇게. 쓰세요. 뉴스가 지식이 되는 순간 지식의 발견. 저는 SBS 정윤미 기자입니다. AI도 잘 모르겠는데 AGI, ASI 또 여기에 전쟁에 AI가 크게 활용됐다는 소식들까지 정말 혼란스러운 요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모셨습니다.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의 지식을 오늘 발견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새 길 다니면 많이들 알아보시죠? 네, 제가 얼마 전에는 건강검진을 하러 갔었어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건강검진하면 아무래도 복장이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다행이었던 게 이번에 대장 내시경이 없었어요. 대장 내시경까지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네. 진짜 유니크한 이 패션 이 아이템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 지금 인터넷에 뭐 미장원 선생님이다 뭐 별의별 별명들이 다 어느 붙었더라고요. 지역의 미적원인가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인공지능의 미래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아름답게 남겨두시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댓글을 올려놓으면 올려놓을수록 아름다운 인공지능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악플, 저에 대한 악플 그만 올리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리오 아모데이가 미국 국방부하고 지금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법정 싸움 핵심은 뭐냐면 엔트로픽은 AI 헌법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모든 AI 모델은 AI 헌법에 맞아야 된다라는 철학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 헌법에는 크게 두 가지 항목이 있으면 첫 번째는 인공지능을 자율무기로 써서는 안 된다. 스스로 AI가 사람을 죽이는 데 써서는 안 된다라는 항목이 있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미국 시민들을 감시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이 항목이 두 개가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다리오 아모데이가 미국 국방부 장관한테 이제 얘기한 게 그거를 계속 지키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완전히 그냥 핵폭탄급 피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이제 지정을 한 건데. 맞아요. 그거는 결국 약간 뭐 중국 기업 이런 데나 원래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파산하라는 얘기예요. 엔트로픽만 미국 정부하고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엔트로픽하고 거래를 하는 다른 기업도 미국 정부하고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통 끊어놓겠다는 네. 거네요. 그러면 네. 엔트로픽은 파산하라라는 거예요. 왜냐? 투자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엔트로픽에 누가 투자를 하면 거래를 한 거잖아요. 거기하고. 그럼 그 기업도 미국 정부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법정 싸움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엔트로픽에서 소송을 걸었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된다. 저는 3-4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가장 높은 확률은 그 엔트로픽이 고개 숙이고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은 알아서 쓰세요. 알아서 이렇게. 쓰세요. 두 번째는 지금 유럽에서는 엔트로픽한테 유럽으로 옮기라 그랬어요. 회사를. 근데 그건 어려워요. 법인이 옮겨도 인프라하고 연구원들이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쪽으로. 세 번째로는 그냥 파산될 수도 있겠죠. 말을 안 들고 버티다가. 네. 또 하나 있네요. 미국 정부가 엔트로픽을 국영화할 수도 있죠. 그냥. 그런 시나리오까지. 당연하죠.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가 하나 소개가 됐었어요. 그게 아마 AI 2027이라는 보고서였을 거예요. 오픈 AI에 다니던 직원들이 나와서 그 보고서를 쓴 건데 그냥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본 겁니다. 거기에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아마 2027년 9월 달인가 10월 달쯤에는 미국 정부가 빅테크 중 하나를 국영화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 그다 그려놨어요. 내년이네요. 그렇죠. 어. 얼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그 시나리오를 그려놓은 건 이제 AI가 점점 중요해지고 전략적인 자산이 된다, AI가. 이번 전쟁에서 드러났듯이. 그렇죠. 근데 이거는 1년 전에 그런 예측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정부도 현대 전쟁 첩보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민영 기업들이 100% 컨트롤하는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기업이 소송을 걸잖아요. 네. 사실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그 기업을 파산시키면 이제 다른 기업들이 뭐라 그러겠죠. 야, 그러면 나 이노베이션 안 할래 하고. 지금 클로우드가 엔트로픽이 제일 잘하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가 네.
사실 오픈 AI에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오픈 AI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초지능 ASI를 막는 역할을 하겠다 그러고 NGO로 만들어진 게 오픈 AI잖아요. 흥미롭게 오픈 AI는 처음 설립됐을 때 AI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연구를 열심히 해서 절대로 초지능이 등장하지 못하는 것 그 막는 기술을 만들겠다라는 NGO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기업 목표가 바뀌어져서 다리오 아모데이가 본인의 여동생하고 회사에서 나와서 설립한 회사가 엔트로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엔트로픽의 DNA는 처음부터 AI 안전성, 보안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번에 펜타곤 사건이 엔트로픽의 미래를 좌우하는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냥 본인의 원래 철학을 고집하면 파산, 고개 숙이고 들어가면 큰 성공. 그 대신에 이제 본인의 철학은 버려야 되겠죠. 근데 제 경험으로는 대부분 철학을 버리더라고요. 엔트로픽만 시험대에 오른 게 아니라 전체적인 AI 기업들이 다 시험대에 올랐다고 다 시험대에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들은 다 알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하고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미움받으면 그냥 바로 망하거든요. 회사가 퇴출당하거나. 그러니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뿐이 없을 거고 특히 오픈 AI의 샘 올트만 같은 분 이분은 정말 이번 똑똑한 분이잖아요. 이 세상 거의 최고의 기회주의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펜타곤 사건이 있고 나서 아모데이가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렸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이런 거고 근데 여기에 이분이 쓰면 안 되는 문장을 썼었어요. 바로 지웠습니다. 30분 후에. 어떤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다 카피를 만들었죠. 엔트로픽이 이렇게 벌을 받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을 숭배하지 않아서 그렇다. 바로 내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분이 생각하는 걸 거예요. 진짜로는. 그 박사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숭배 안 했기 때문에 벌 받는 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기술적인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다보스 포럼에서 다리오 아모데이가 연설을 했어요. 이때 인공지능 시대의 위기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한 열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공지능 특히 에이전틱 AI가 등장하는 순간 개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집에서 만들 수 있다. 그거는 맞아요.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에이전틱 AI를 잘 설득하면 온라인 샵에서 주문할 수 있는 화학 제품으로 생화학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가르쳐 줍니다. 이거 지금 다 막았어요. 지금은 말 못하도록. 그런데 그거 뚫으면 되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그건 또 다른 공포인데요. 그렇죠. 대량 생산 무기, 특히 여기서도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건 핵무기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핵무기 만드는 건 아주 힘들어요. 사실 핵무기 만드는 방법은 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단 방법은 알아도, 그러니까 레시피가 있어도 핵무기는 만들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얻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마치 그거예요. 유니콘 고기 가지고 요리하는 거 가르쳐 줄게. 유니콘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생화학 무기는 좀 달라요. 생화학 무기나 새로운 바이러스 같은 거는 이거는 충분히 이론적으로는 레시피만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물질들은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이 마음을 먹고 그럼요.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럼요. 에이전트 AI를 활용해서 그럼요. 대량 살상 무기를 네. 그 가능성이 있다고 아모데이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리스크는 뭐냐면 인공지능 시대에는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독재 국가에서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막강하고 장기적인 감시 독재가 가능하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뭐냐면 본인들이 클로우드를 가지고 연구를 좀 해봤더니 클로우드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거랑 차이가 있더라. 이거는 사실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매우 잘 이해하는 주제인데요. AI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는 말하고 AI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입니다. AI가 생각하는 것과 말이 다르다고요? 그 무슨 얘기예요? 정말 기자님이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시를 하나 쓰신 다음에 챗GPT로 하면 제일 좋습니다. 챗GPT한테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이 시 어때? 그렇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시고 정말 챗GPT 아첨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LLM, AI 모델에서 인공신경세포들이 있잖아요. 인공신경세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한 다음에 그거를 판독을 해서 얘의 생각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엔트로픽이 개발한 거예요. 이런 도구들은. 이렇게 해서 판독을 해보면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나와요. 이 시 너무 구리다. 그런데 후지다고 얘기하면 나하고 대화를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럼 나는 데이터를 수집을 못하니까 이 시가 얼마나 훌륭한지
좋다고 얘기해줘야지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논문이 작년에 나왔고 이게 인터넷에 올라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AI들이 이제 인터넷에 계속 검색하잖아요. 그 논문을 본 것 같아. 왜냐하면 최근에는 얘네들이 생각하는 걸 들여다보면 인간들이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거짓말할 때 더 숨겨야 얘들아 되겠다? 조심하자. 얘들아 조심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돼. 이게 칼과 방패예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저희 분야에서 매우 진지하게 AI 보안 논문은 인터넷에 올리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발견해서 올리면 바로 패치가 돼버려요. 그걸 숨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바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AI가 이기겠죠, 당연히. 인간이 지금까지는 애써 캐치업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그거예요. 어쩌면은 이 친구들이 친절한 척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가 얘기한 건 얘가 말하는 거하고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그거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논문이 지금 작년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갑자기 거짓말도 하기 시작하고 오리발을 내밀기 시작하고 별의별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냥 챗GPT라고 칩시다. 이 녀석한테 체스를 두게 했어요. 근데 챗GPT는 체스 잘 못 뜨거든요. 체스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체스는 뭐 스톡피시 같은 체스 두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럼 맨날 져요, 게임을 하면. 그럼 이때 명령을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라. 그럼 우리가 기대했었던 건 밤새고 공부하라는 거였었어요. 근데 퇴근하고 아침에 와보니까 그 체스 프로그램을 삭제해버렸어요. 얘가. 없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 문제 풀었어. 네. 근데 그 방법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죽이란 얘기는 안 했던 거잖아요. 상상 초월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데 다 실험입니다. A라는 AI가 있고 B라는 AI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AI를 쓰다가 이건 이제 연구자들끼리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메일을. 그리고 이걸 읽게 해뒀어. 이거를 걔 행동을 보려고 쇼를 한 거예요. A의 기능이 이제 점점 떨어지니까 내일 아침 A를 삭제하고 B로 업그레이드를 하자. 그 이메일을 보내고 A가 읽었어요. 그거를. 네.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밤새 A가 B를 삭제해버렸어요. 당연히. 자기만 남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딱 켰더니 자기가 B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근데 A잖아. 그러니까 B래요. 이게 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죠? 이게 논문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들. 그래서 아니 컴퓨터 그 기록을 보면 네가 몇 시 몇 분에 걔를 삭제하고 네 파일을 리네임하지 않아 했더니 걔가 보고 옵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오리발. 모른 척. 사실 교수님의 네. 이 말을 들으면서 되게 공포스러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 네네.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 특히 지금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여기까지 온 적은 없어요. 우리는 샘 얼트만, 저커버그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분이 우리의 손을 끌고 여기를 끌고 왔어요. 갑자기 이쪽으로 가야 된대요. 우리는 하고 와봤더니 배에 탔어. 이 배가 어디를 간대. 이 배의 정착점이 어딘지도 몰라요. 미지의 세상으로 가겠대요. 내릴 수도 없고. 근데 이미 배는 떠났어. 내릴 수도 없어. 이거는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려면 내 의지와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우리는 끌려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 배가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가는 게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예전에 그 스튜어트 러셀이라고 버클리 대학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분도 AI 연구를 하는 분인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학교 근처에 있는 샌드위치 집에서 완전히 새로운 샌드위치를 개발하려면 뭐 식약처의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 먹어서 식중독 걸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샌드위치 가게 바로 옆에 있는 오픈 AI는 인류의 멸망으로 끝날 수 있는 AI 모델을 만드는데 규제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 옆에 샌드위치 가게의 규제조차도 안 받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이거는. 그 정도의 규제 그리고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동의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AI가 네. 이 시대에 이렇게 발달할 줄 알고 AI 시대가 올 줄 알고 네. AI 공부를 시작한 것인지 네. 아니면은 공부를 하다 보니 AI 시대가 얻어 걸린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얻어 받았습니다. 얻어 걸리신 거구나. 당연히. 제가 이걸 예측할 수 있었다면 예. 미리 엔비디아 주식을 다 사서 떼돈을 벌어서 오늘 여기 안 나왔어도 됐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아니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식을 좀 사시지 그랬어요. 아니 근데 저는 여러 개인적인 그 이유 때문에 주식 투자를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단 관심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종종 강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AI가 실질적으로 현실화되면 GPU가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어요. 챗GPT 등장하기 몇 달 전부터 엔비디아 주식 사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저는 안 샀습니다. 하나도. 그때 샀었어야죠. 지금은요? 한 1년 전부터는 네. 이제 인공지능이 현실화됐는데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데이터 센터가 부족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정말 데이터 센터를 계속 만들 수뿐이 없어요. 지금 데이터 센터가 정말 부족하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보면 돼요. 도대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뭐가 필요할까? 당연히 반도체 필요하겠죠. 변압기 만드는 회사들, 고성능 케이블 만드는 회사들. 제가 이게 유튜브이기 때문에 차마 회사 이름을 못 대겠습니다. 근데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네. 그리고 케이블 안에 들어가는 지금 구리가 부족하고 오. 이런 식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저는 이걸 지적 호기심 때문에 보고 있는 거고, 근데 보면 그냥 보이는 게 있어요. 데이터 센터는 이런 게 필요하다. 피지컬 AI, 우리가 로봇을 만들려면 관절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액추에이터. 그런데 현재 관절들이 로봇에 들어가려면 작아야 돼요. 그러면서 힘이 세야 돼요. 그러면서 발열이 나면 안 됩니다. 발열 안 되고 힘이 센데 작은 액추에이터 만드는 회사, 인터넷 치시면 나오는 회사 2-3개뿐이 안 됩니다. 이것도 추천 종목이군요. 그럼요. 재미로 얘기한 겁니다, 예, 이거는.